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경력 없이 시내버스요. 최소 마을버스 6개월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1년 이상을 요구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 방송에도 아마 시내버스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 보더라도 보통 시내버스 관련 영상을 보면 조회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버스업을 하시는 분들, 시내버스 기사, 공항버스, 아니면 통근버스, 아니면 광역버스, 이런 버스 쪽에 이제 몸담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젊은 사람도 많습니다. 여성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런 관련 영상들이 조회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높다는 얘기죠. 왜냐,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에 우리나라 지금 현상을 보면 좋은 일자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일자리가 점점 귀해지고 좋은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 버스 일은 나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직업이라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직업이 생각해요. 특히나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특히나 이제 시내버스 들어가면 크게 욕심부리지 않으면 저는 정말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시내버스 기사 일하시는 분들 연봉 얼마 받는지, 근무 타임이 어떻게 되는지, 일은 어떻게 하는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버스 기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일단 버스 기사를 하려면 일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일종 대형. 일단 일종 대형 면허가 있기 전에 일종 보통이나 이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돼요. 법적으로 일종 대형을 따려면 일단 면허가 없는 사람은 처음 딸 수가 없습니다. 네, 조건이 뭐냐면 일종 보통 또는 이종 보통을 이제 취득한 지 1년 넘어간 사람, 만으로 1년 넘어간 사람. 그러니까 무조건 일종 보통과 이종 보통을 먼저 따야 돼요. 따고 나서 1년 지나고 나서 일종 대형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일종 대형 먼저 따야 돼요. 네. 그냥 학원 가서 따면 됩니다. 일종 대형 학원 가서 강사하면 시킨 대로 따면 돼. 시킨 대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학원마다 다르게 대학적으로 학원 교육비랑 응시료까지 합치면 한 80만원 든다고 들었어요. 저는 좀 싸게 땄거든요. 저는 한 50만원 후반대로 땄는 걸 기억나는데, 저는 옛날이었으니까. 저는 2010년 땄습니다. 네, 딴지 꽤 됐어요, 이게. 근데 이제, 지금 가격이 올랐을 겁니다. 지금은 대략 한 80만원 정도? 일정된 학교틱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학원 가서 강사를 시킨다 마세요. 그냥 자기 감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세단 좀 몰아봤다고 SUV 차량이 있다고 그 믿고 운전하시면 안 돼. 그 버리셔야 돼요. 완전히. 그 운전습관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강사부 얘기해요. 네, 강사분이 어떤 얘기하냐면 그 일반 차량하고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절대 핸들잡으면 안 된다고. 무조건 우리가 알려줄 테니까 공식대로 운전하라고. 그러면 합격한다고 얘기해요. 떨어진 사람 대부분이 뭐냐면 강사가 말해준 대로 안 해서 그래요. 약간 암기야, 암기. 일종 대형은 따보시면 아시겠지만 감각과 실력으로 따는 게 아니라 암기로 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 운전면허 학원에 운전한 빌드가 있어요. 이걸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 반복해서 따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외우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S차 코스, T차 코스, G차 코스는 외우지 않으면 절대 못 넘어가. 이건 따본 사람 알 거예요, 이게. 네. 처음 난간에 S자입니다. S자 하면 어떻게 하냐면 강사분이 빠르게 두 바퀴 돌려서 지나갔을 때 다시 빨리 싹 풀고 한 세 바퀴 풀고 얘기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해요. 그리고 그 S차 코스 보면 강사분들이 표시해놨습니다. 분필 같은 걸로. 네, 노란색 표시해놨어. 그래서 자기들이 운전할 때 저 노란색 보이는 순간 바로 빨리 돌려라. 그러고 나서 또 반대편 갔을 때 그 노란색 실선 같은 게 있어요. 그 표시한 딱 앞바퀴가 딱 지나가는 순간 돌려라.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예.
이게 시간이 없어요. S자 코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돌아가는 순간 바로 빠르게 돌려야 돼. 살살 돌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있는 거 돌려야 돼. 예. 굉장히 빡빡합니다, 이게 S자가. 그래서 외운 대로 해야 됩니다. 외운 대로. 아무튼 아마 옛날이랑 지금이나 일종 대형 코스는 크게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일종 대형은. 아무튼 일종 대형 따야 되고, 그리고 버스 운전자, 버스 운송 교육 들어서 버스 운전자 자격증. 버스 운전 자격증도 따야 됩니다. 이 두 개 따면 할 수 있어요. 일종 대형 버스 운전 자격증. 근데 이거 땄다고 바로 시내버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마을버스 가가지고 마을버스에서 견습과정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견습과정 거치고 나서 감각 익힌 다음에 보통 시내버스 회사로 이제 면접을 봐서 들어가서 일하는 방식이 보통 정석입니다. 보통 지방에는 마을버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냐? 보통은 지방이나 광역시 자리가 없기 때문에 보통 수도권 갑니다. 경기도권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널려 있어요. 근데 마을버스 가면 보통 가진 고생을 다 당합니다. 왜냐면 마을버스는 근무 여건이 많이 안 좋아요. 마을버스는 그 근무 시간도 빡빡하고 쉬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밥도 못 먹을 수 있습니다. 밥 시간인데 이제 내가 버스가 늦게 도착하고 이제 다음 텀이 부족해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대요. 빵 조각 떼온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대. 마을버스는 좀 타이트해. 뭐 마을버스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마을버스는 좀 그런 거예요. 기사를 많이 좀 혹사시켜서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마을버스 그냥 회사라 보시면 돼요. 사기업. 예. 그러니까 무조건 승객을 많이 튀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사들을 무조건 많이 회전시킬 수밖에 없어요. 많이 회전시켜가지고 빨리 승객을 많이 튀어서 돈을 벌게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혹사를 많이 당해요. 마을버스마다 또 버스 차량 자체가 문제가 많아. 갑자기 뭐 핸들이 안 먹힌다. 브레이크가 안 먹힌다. 문이 안 열린다. 이런 케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거 참아야 돼요. 그런 거 참아가지고 버틴 다음에 경력 채워서 보통 시내버스 갑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경력 없이 자기는 시내버스 가고 싶다. 마을버스 견습 안 거치고 그냥 처음부터 시내버스 운전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신은 운전이 자신 있다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시내버스 회사에서 아무 경력도 없는 사람을 채용한다. 그럼 그 시내버스 회사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봐요. 시내버스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승객을 태우는 건데 만약에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을 승객 태웠다가 차 사고나 못할 겁니까? 이게 무슨 뭐 교통사고 아니더라도 버스 운전 관계없어 막 갑자기 브레이크 밟잖아. 그러면 브레이크 밟다가 막 사람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뭐 지금 버스 기사들이 이제 그런 이제 운행 속도가 지키지만 옛날 버스 있죠. 옛날 쌍팔년도 버스 보면 버스 기사 갑자기 확 달리다가 브레이크 확 밟아가지고 사람도 넘어가는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어릴 때. 나이가 좀 있는 분, 한 90년대 중후반 때 버스 타신 분들. 그때 있잖아요. 버스 기사가 있잖아요. 확 달리다가 갑자기 확 밟아요, 이게. 롤코도 아니고, 이게. 그때는 그런, 뭐, 노선 기준표, 뭐, 운행 그런 속도, 규정이 없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야. 기사 복불복이야, 이게.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게 잘 없는데, 옛날에는 빨리 가는 사람 좀 빨리 가요, 무슨. 경주하듯이. 그런 것도 봤어요. 같은 번호인데, 뒤에 버스차가 약간 그런 좀 카레이서 같은 본능이 있는지 앞에 똑같은 버스를 그냥 제끼고 가버려. 제끼고 가버린다니까? 보통은 앞에 차 가면 이 거리를 유지하잖아요. 유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좀 빨리 가고 싶다고 제껴버려.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같은 번호 버스를 고장난 것도 아닌데 버젓이 가고 있는데 자기가 제껴버려요. 그럼 얼마나 빨리 갔겠어요,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댓글에 현실이 다 들어있어요. 각종 사고, 열악한 업체라면 본인 돈으로 물어보라고 강요할 겁니다. 각종 진산 손놈들, 버스라면 안 겪을 수가 없는 부류들입니다. 시덥지 않은 민원,
90% 이상이 소설이라도 회사에서는 사무실 불러내서 사에서 제출시킵니다. 운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지역의 버스입니다. 사실 운전은 기본적으로 잘해야 돼요. 운전을 못하면 할 수가 없어. 운전을 하다 보면 느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매번 겪는 그런 이제 교통 스트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자동차 이제 그런 빌런들, 뭐 택시나 이제 차량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차량들 앞에서 내가 사고 나지 않는 것들.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승객들하고 시비 걸리지 않는 거.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악성 민원 같은 걸리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일단 버스 운전하면 이런 진상 손놈 같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진상 부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요금 제때 안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금이 만약에 버스 요금 1,500원이에요. 현금은 1,500원인데 그럼 1,000원 한 장에 500원 한 개 내면 되죠. 근데 1,000원 한 장에 100원 한 개 내는 거야. 1,000원을 100원에 싸가지고 안 보이게 넣는 거예요. 근데 기사가 그거 알잖아. 지적을 하죠. 자, 아저씨 요금 덜 내셨어요. 뭔 소리야 너? 나 다 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400원 덜 냈잖아요. 1,000원에 100원 넣었지 않습니까? 남은 400원 내세요. 안 그러면 거슬러 드릴 테니까 내시던가. 그러면 막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기사가 선량한 시민이 생산한 잡네. 아니 나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 나한테 쏘아대고 야 이 사람아 내가 돈 다 냈다 하면 다 낸 거지 뭐 이런 거가 시비지래 막 이렇게 싸워 이게. 옛날에 많이 봤었거든 이런 거. 지금도 있어요 가끔씩 보면. 나이 좀 많으신 분들 그 몇백원에 목숨 건 사람도 있어요. 야 진짜 없어 보여요. 맞죠? 버스욕 얼마나 한다고. 아니 버스비도 못 낼까 그 버스 타지 말든가 그냥 걸어 댕기든가 그냥 자전거 타고 댕기든가. 그런 요금 시비 거는 사람은 전국 어디는 다 있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죠. 제가 전에 얘기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버스 정류장이 아니에요. 버스 기사는 반드시 버스 정류장 앞에서만 승객을 태우고 내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 그러면 버스 정류장이 아니면 승객을 태울 이유가 없어요. 승차 거부를 해도 이상하게 전혀 없어. 근데 갑자기 횡단보도에서 후다닥 뛰어가가지고 이제 버스 있잖아요. 그 앞문 두들기는 거예요. 이런 거 봤죠 여러분? 봤죠? 절대 이러시면 안 돼. 그 버스 기사 까칠한 게 아니에요. 그거 태웠다가 사고 날 수 있고 태우는 중에 그 차가 지나가 사고 날 수 있고 그리고 태우진 불법입니다. 그게 아마 법에 나와 있을 거야.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나와 있을 거야 이게.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승객 태웠다가 이제 과태료 낼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아니 그 지정된 정류장이 아니니까 승객을 안 태운 것 뿐인데 기사한테 이제 뭐 악성미나 거는 거죠. 아니 어떤 기사가 승객을 무시하고 뭐 욕을 하면서 안 태우려고 하다 이런 식으로 과장을 보태가지고 민원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이게. 요즘에 버스 기사분들 중에서. 그래서 극한의 서비스업이에요. 극한의 어떤 운전, 서비스업, 멘탈이 많이 필요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것들에 버틸 자신 있으면 하는 거고 못 버티면 안 하는 거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겠죠. 아무튼 버스 일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괜찮은 직업이긴 하지만 참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